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전국 23개 사찰과 평화통일도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추보는 전국 곳곳에 108개의 평화통일도량을 확보해 통일정토를 구현하는 길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한 내용을 담은 샌드아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종단본 불교성전을 발췌해 영상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사회복지주간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사회복지사업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합니다. 지난 4월부터 세단장에 들어간 봉은사 명산길이 정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엔 없던 쉼터와 대나무 숲길이 조성되고 운치를 더하는 자연석이 명산길을 장식했습니다. 천태종 관문사 주지 경혜스님이 진행하는 BTN 라디오 울림의 첫 방송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혜스님은 천태종 소위경전인 법화경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남쪽 진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20여 사찰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전국 23개 사찰과 새롭게 평화통일도량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민초보는 전국의 108개의 평화통일도량을 확보해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들에게 통일사업을 홍보하고 통일정토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어제 전국 20여 사찰과 평화통일도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도 쌍계사와 부산 고심정사에서부터 속초 원각사까지 전국 23개 사찰이 새롭게 평화통일도량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사 주지스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원력이 깃들어서 오늘 이렇게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평화가 빨리 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것. 지난 3월 인천 능인사가 1호 평화통일도량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어제 하남 정심사와 세종 황룡사, 수원 복령사, 칠곡 송림사, 영암 도갑사, 진도 쌍계사 등이 새롭게 동참하며 총 37개 사찰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되기로 한 겁니다. 더 많은 사찰들이 평화통일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평화통일도량은 참백의 계계 민추본 추진사업과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평화통일에 필요한 지역 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님들과 함께 남북 평화통일의 원력을 함께 모아 나가겠습니다. 월우스님 본부장 취임 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38개 사찰에 이어 총 108개 사찰을 목표로 평화통일 거점 도량을 빠르게 구축해 다양한 통일 준비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부처님이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한 내용을 담은 샌드아트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불교 성전 내용을 발췌해 영상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한 건데요.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호살리국 사위국에는 사륙을 일삼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스승의 꼬임에 넘어가 살인을 일삼는 앙굴리말라였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앙굴리말라에게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이 사무는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부처님 뒤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앙굴리말라를 향해 부처님은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올바른 길임을 일러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어 악행을 멈추고 자신이 지은 악업을 참회하며 치열한 수행 끝에 성자가 됐습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부처님이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한 이야기를 담은 샌드아트 영상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다소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단본 불교 성전 내용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예, 요즘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책보다 영상을 통해 해결하는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저희 포교 연구실에서는 뉴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계층이 불교 성전을 접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샌드아트는 물론 애니메이션 영상으로도 만들었고 한글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자막 버전도 내놨습니다. 불교 성전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전법과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출판사와 불교 성전 전자책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포교연구실에서는 앞으로도 계층과 세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불교 성전 샌드아트 영상은 조계종 포교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교원은 불교 성전을 널리 보급하는 건 물론 계층별 포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의 불교 상담 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선업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서로 화합하고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9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현재 불교 상담 개발원장과 교정교화 전법단 지도법사, 통담선언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1999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고 당일인 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들과 복지유관기관들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사업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해왔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정준호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달려온 선배 세대들에게도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후배 세대들에게도 사회복지의 날은 의미가 깊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에 이어 6.25 전쟁 후 초토화된 국토에서 국민들은 모두가 먹을 거리가 없어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지금 사회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아동학대 살인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방배동 모자 사건 등이 알려지며 사회 안전망 구축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실천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복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믿는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복지란 어떤 실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비 실천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비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는 1995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고 1999년 천태종 복지재단이 문을 여는 등 사회복지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불교계 복지에 큰 형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국에 약 180여 개의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을 갖추고 자비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올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복지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 방지까지 신경 써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불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는 함께 나아가는 성장이라며 느리더라도 꾸준함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라는 것은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그 떨어지는 효율을 누군가는 동반하는 옆에 파트너들이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좀 도와줘서라도 이게 더불어가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코로나19로 올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됐지만 복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도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의 그늘진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세단장에 들어간 봉은사 명산길이 정비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엔 없던 쉼터와 대나무 숲길이 조성되고 운치를 더하는 자연석이 명산길을 장식했는데요. 단장을 마친 봉은사 명산길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록을 머금은 커다란 나무 아래 넓진 않지만 제법 운치가 느껴지는 대나무 숲길. 살랑이는 가을바람 따라 흔들거리는 나뭇잎 옆으로 산책을 즐기는 이들의 걸음이 여유롭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해 최근 새롭게 개방한 봉은사 명산길입니다. 자연석 사이로 뻗은 명산길 곳곳에는 많은 화분이 장식해 가을의 고즈넉함을 한층 돋웁니다. 또 여러 나무의 이름이 적힌 안내판부터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까지 명산길을 걷는 사람들의 소원이 쌓아 올린 돌탑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기 좋은 이 나무들에서 나오는 향과 뭐 소리들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하루에 한 번씩 맨날 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오면은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봉은사 명산길은 강남구가 추진하는 청담역 주변 그린 네트워크 조성 계획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도 산책길이 있었지만 지역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쉼터를 만들고 더 많은 수목을 심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서울 강남의 마천루 사이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운동 삼아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좋은 안식처로 거듭났습니다. 또 길지 않은 1.1km 산책길에 휴게 데크가 들어서고 주변이 정비되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명산길 조성되고 나서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도 조성이 되고 또 내려가는 계단도 조성이 되고 그리고 옆에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좀 더 쾌적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봉은사와 강남구청이 함께 조성한 명산길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지역 명소로 역할을 넓혀 나갈 전망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이 진행하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새 프로그램 울림의 아침이 첫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혜 스님은 천태종 소위 경전인 법화경을 통해 일상에서의 행복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희망을 찾는 월요일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피하지 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하며 마주하십시오. 그토록 찾던 희망이 이미 한 뼘 자라 있을 것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에 새로운 DJ로 합류한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일주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방송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희망을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방송은 울림 앱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됐으며 많은 청취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스님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 희망이 찾아와 미래로 가는 용기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천태종 소위경전인 법화경을 꼽았습니다. 부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중생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묘법을 연꽃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자 하신 경, 이것이 바로 법화경, 줄여서 법화경, 원전은 묘법 연화경이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은 첫 방송 진행에도 긴장하거나 실수 없이 청취자들의 채팅에 대답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소화했습니다. 울림 애청자들은 새롭게 울림의 DJ로 합류한 경혜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쁘고 우울한 월요일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청취자가 스님에게 무생법인의 의미에 대해 물었고 스님은 생사가 없는 가장 행복한 경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 모으고 모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지라고 봅니다. 마음이 지옥일 때 나에게는 무생법인이라는 어떤 능력이 있어, 그걸 득득한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 될 것이고요. 천상일 때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보고요.
스님은 법화경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현실 속에서 이해하며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혜 스님의 울림의 아침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방송되며 BTN 라디오 울림 앱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비대면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25번째 강연이 내일 오후 8시 BTN 유튜브를 통해 열립니다. 시련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지혜를 주제로 강의하는 탤런트 이재용 씨는 선이 굵은 성격파 배우로 신스틸러를 자처했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의 티베트 사원에서 진원 수행과 명상으로 기나긴 슬럼프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 활발한 연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인사이드가 준비한 탤런트 이재용 씨의 강연을 통해 시련과 좌절에 빠져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과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기초교리부터 사상사, 수행법까지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스님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립니다. 행복한 불서 이효진 기자입니다. 부처님은 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인가? 윤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불교가 철학인지 종교인지부터 시작해 교리와 역사, 수행 등은 물론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논쟁까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부터 불교 초보 탈출을 꿈꾸는 입문자들까지 불교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00가지 문답으로 정리한 책,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와 같이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 문답에 불교의 탄생과 초기 불교를 거쳐 아비달마, 대승에 이르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부처님을 깨침으로 이끈 수행과 사서법, 육바라밀, 간화선, 묵조선, 연불, 주력 같은 불교 수행에 대한 문답도 수록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 박사가 불교 기본교리부터 철학과 사상, 역사와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정수를 강의한 불교개론서, 불교의 길. 1951년 초판 출간 이래 7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불교학자들과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열독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일깨워주는 불교 고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해박한 콘즈 박사의 인문학적 강의를 통해 불교 핵심 사상과 교리, 발전 과정, 세계의 사상과 철학 속에서 불교가 지닌 가치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이 먼저 걷고 환하게 밝혀준 지혜와 자비의 길을 따라 걸으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수행 방식을 지켜나가는 스님이 있습니다. 30년 전 거창 가북 산속으로 들어간 육잠 스님은 두국산방이라는 토구를 짓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수행해 왔습니다. 낮에는 지게 지고 농사 짓고 달 뜨는 밤이면 선실을 펼치고 벼루에 먹을 갈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스님을 만난 최초 독도 상주 기자이자 독도 전문가인 저자는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사는 육잠 스님의 삶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전화 대신 서화를 그려 직접 만든 편지지, 편지 봉투로 안부를 전하는 스님. 글씨, 서화와 함께 공개되는 산속 일상은 도시 생활자들에게 한 줄기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활동과 양성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4일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백년사 주지 천도스님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만물의 일원으로서 자연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환경 지킴이 활동에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6주간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4명의 참가자가 동참해 24명이 수료했습니다. 제11회 반야 학술상 수상자로 김종명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종명 교수는 상원연등회와 중동 8관회,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등의 저서를 비롯해 불교의례, 불교문화, 한국불교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업적이 인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연구소 소장 등 그 사회적 활동과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견급 이상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 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화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